감성. 안녕하세요. 우리 만 식구들 잘 부탁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우리 만 식구들 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만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만돌이가 썰 영상을 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돌이가 오늘 썰을 풀 주제는 만돌이가 기사를 지금까지 한 8번 정도 탔습니다. 5번까지의 기사 탔던 거를 썰을 풀고 6번, 7번은 이제 2부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번에 모든 걸 다 풀려고 하니까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으로 말을 좀 빨리 해서 20분에 한 부를 끝내고 20분에 한 부를 더 끝내는 걸로 두 편을 만들어서 그렇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만돌이가 기사를 탈 때 어떻게 탔고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또 뭐 어떤 차주들을 만났고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돌이가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으로 기사를 탄 게 이제 아버지 만복이 조수 생활로 한 달 정도 다녔습니다. 조수를 한 달 정도 따라다녔는데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벌목만 싣고 다녔어요. 나무만 싣고 다녔기 때문에 뭐 중량 관리, 뭐 나무, 뭐 원터치 이런 거는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틱이었고 파워텍을 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갖고 뭐 파워텍 옆에서 타고 다니면서 스틱 배우고 뭐 하이로우 치는 거 배우고 그러셨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제 짐이 늘 똑같은 나무만 싣고 다니기 때문에 만돌이가 이제 한 달 정도 조수를 타고 아버지 지인분한테 조수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달 정도 따라다녔네요. 따라다니면서 뭐 요것저것 알려주기는 알려주는데 뭐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대충 알려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대충 배웠습니다. 대충 알려주는 대로. 그러고 고속도로에 달리면서 화물차들이, 특히 카고차들이 짐을 싣고 포장하고 라이싱 해놓은 거를 눈으로 보고 조금 익혔습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그분이 화물맨 어플에서 기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저를 그쪽으로 넣어 주셨고요. 만돌이가 그렇게 해서 첫 기사를 타게 되었습니다. 일 배운 지 2달 만에 첫 기사를 타고 그 자리는 뭐 오다를 주는 사람은 뭐 같은 각오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사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누구 이사님, 뭐 누구 이사님, 이렇게 김이사면 김이사, 뭐 안이사면 안이사, 이사로 뭐 김이사라고 할게요. 김이사가 값바치는 거 알려줄게, 김이사가 다 해줄게, 뭐 김이사가 밥 사줄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고요. 그분이 차를 뭐 관리 아닌 관리를 하셨고, 그 차가 싣고 다니는 짐은 충남 서산에 충남 서산 대산에 있는 그 삼성 토탈이라는 곳에서 수지를 싣고 뭐 3착 4착 울산까지 내려가고, 또 울산에서 수지를 실어서 또 경기도 화성 뭐 당진 이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수지 전문 고정집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 첫 기사 생활부터 가장 어려운 수지를 싣고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한 1년 정도 탔던 걸로 기억합니다. 막 올라가는 것도 수지, 내려가는 것도 수지, 2착 3착, 하루에 자는 시간 2시간 자고, 어쩔 때는 못 잘 때도 있었고,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매일 차에서 생활을 했어요. 갑바 뭐 쳐본 적도 없는데 대갑바 쳐라고 뭐 매일 대갑바 쳐야 되는데 처음에 갑바 대갑바 치는데 걸린 시간이 4시간 걸렸습니다. 혼자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점점 뭐 시간이 좁혀지고 그러다가 뭐 지금이야 갑바 치고 접고 하는데 뭐 5분 10분이면 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대갑바 치는데 4시간 걸렸어요. 아침에 1번으로 그 삼성 토탈에 들어가서 짐 다 싣고 뭐 8시 반쯤 짐 다 싣고 갑바 치러 가서 갑바를 오후 1시 2시에 다 치고 나왔으니까 그만큼 오래 걸렸습니다. 갑바 치는데 그 뭐 지나가는 차들이 막 도와주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수지 싣고 다니고 뭐 5착 6착 3착 4착 기본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잘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렇게 기사 생활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렇게 일을 하는 와중에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이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뭐 관리해주는 그런 느낌이었고 차주는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화물차 남바에서 차를 자꾸 찾더라고요. 차가 어디 있냐, 뭐 어디로 운행하냐 이런 거를 자꾸 물어보고 차주는 저한테 연락 와서 월급을 주면서 차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대답해 주지 마라,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서로 싸우는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차주랑 화물차 남바 회사랑 뭐 차주가 남바를 반납을 안 하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할 때는.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뭐 싸우는 그런 관계 중간에서 제가 이제 일을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차를 뺏겼어요. 차를 뺏겨갖고 뭐 차를 찾아갖고 뭐 가지고 가게 되면서 만돌이가 본의 아니게 그 차량을 못 타고 백수가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 1년 정도 경험을 했고요. 두 번째 기사 타는 거는 아까 제가 썰 영상 중에 있는 사기꾼들한테 잡혀갔습니다. 그 대구 쪽이라 가지고 그때는 만돌이가 대구에 살았거든요. 그래 대구 쪽에 기사 구한다는 걸 듣고 들어갔는데 거기 기사가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고 그 3명 중에 2명이 그 형님들이었는데 제가 사기라고 했죠. 그 집으로 그 차량을 구매를 해가지고 뭐 임대로 뭐 돈만큼 뭐 갚아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두 사람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차를 그거를 인수해 갖고 타고 뭐 열심히 일을 하니 많이 하다가 결국은 차 돌려주고 뭐 돈은 돈대로 못 받고 뭐 아무튼 사기를 제대로 당했는 그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만돌이는 그 초보 때부터 이제 내 차 끌고 일을 하겠다는 마음이 없었고 워낙 초보였기 때문에 계속 기사를 타겠다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기꾼이란 것들을 이제 일을 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알려줘요. 상차지 가거나 하차지 가면 땡땡 로지스 마크를 달고 다니면, 스티커 붙이고 다니면 여기 사기인데, 사기꾼들 집단인데 조심하라면서 많이 알려줬습니다. 그 기사 탄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런 말 듣고 다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의를 하게 됐습니다. 조심하게 됐고, 그래 맘돌이한테도 제의가 들어왔지만 지입을 하라, 임대를 하라라는 제의가 들어왔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월급을 안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초보 때 만돌이 월급 초봉 27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뭐 200만원 주고 뭐 180만원 주고 나머지는 뭐 준다 해놓고 안 주고 그렇게 이제 월급을 조금씩 적게 주더라고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월급도 제대로 다 못 받고.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받을 건 다 받았어요. 그리고 만돌이가 20대 그 초반 나이에 뭐 200만원 이상 벌어가는 게 이제 어렵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게 열정 가지고 막 만돌이가 화물차 운전하는 게 꿈이었으니까 꿈과 함께 일을 한다라는 그 생각에 참 재밌게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떠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배우는 재미에 참 시간도 잘 가고 뭐 돈은 돈대로 뭐 모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몇 개월 안 했지만 참 재미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기꾼 집단에서 기사 생활을 정리를 하고 세 번째 기사 생활을 하러 갑니다.
세 번째 기사는 전라북도 군산이죠. 군산에서 지금은 세아 LNS로 바뀌었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세아 베스틸, 세아 특수광, 뭐 세아 베스틸 이렇게 불렀던 걸로 기억합니다. 간판 이름이. 그 세아 소속 파란색 차량을 끄집고 기사를 타게 됐습니다. 그 뭐 세아 소속이었기 때문에 세아 소속인 사람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뭐 환봉 싣고 다니고 비레트 싣고 다니고 철근 실었던가? 환봉하고 비레트만 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 이제 만돌이가 그분 밑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열심히 하다가 거의 이제 비레트랑 환봉만 싣고 다녔기 때문에 뭐 다른 일반 짐을 실을 기회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군산에서 창녕에도 세아가 있습니다. 군산 세아에서 창녕 세아에 납품을 해주고 다시 짐을 창녕 세아에서 한 발이 싣고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내리막이 좀 센 데가 있어요. 사거리인데 내리막이 좀 셉니다. 거기서 만돌이가 사고가 납니다. 첫 사고죠. 사고가 나면서 상대 차량, 제 차량 뭐 서로 각자 하기로 하고 갔는데 환봉이 탑을 때려버렸어요. 고참들이 이제 환봉 라이싱을 안 하고 가길래 만돌이도 따라서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형식적으로 걸고 간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만돌이도 처음에는 많이 메고 다녔는데, 잘 메고 다니고 체인블록 치고 다니고 이랬는데, 오늘 진짜 너무 급해서 빨리 가려고 오늘만 안 치고 가야지 했는데 그날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환봉이 탑을 때렸고 탑이 안골대를 때렸습니다. 아니, 안골대를 때렸고 안골대가 탑을 때렸어요. 탑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차주한테 얘기를 했고 수리비가 700만원인가 나왔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고 고장이 나고 요 부분에 있어서 수리비는 모두 차주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기사가 내는 거는 없어요. 기사 보고 차 수리비까지 네가 내라고 하는 차주들은 정말 나쁜 차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주가 차 수리를 해주고 이제 열받아서 차를 팔아붙더라고요. 이렇게 차 팔아푸니까 하루아침에 만돌이가 백수가 됐습니다. 백수가. 그래가 그 세 번째 기사 생활도 그렇게 접게 되었고요. 네 번째 기사 생활은 영천에 이제 땡땡 물류라고 있습니다. 땡땡 운수. 거기서 이제 기사 자리를 구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지금까지 만돌이는 1차주 밑에 1일 기사, 한 사람 밑에 한 기사밖에 없었던 그런 방식의 기사를 탔다면, 요번에는 한 차주 밑에 기사가 10명 이상 있는 곳을 갔어요. 여기도 희한한 게 만돌이한테는 신세계였습니다. 새로운 세계였고요. 참 기사들이 잘하는 기사들 5명이 있고 못하는 기사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기사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때 당시에 좋은 차는 프리마, 엑시언트는 없었습니다. 엑시언트는 없었고 프리마랑 트라고 520, 현대의 트라고 520, 대우의 프리마, 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하는 사람들은 파워텍, 노브스 뭐 이런 거, 그런 거 타고 다녔고, 잘하는 사람들은 트라고 520, 뭐 프리마 이런 거 매정받아서 타고 다녔는데, 그 이제 잘하는 물이랑 못하는 물이랑 눈치 싸움, 뭐 기싸움, 차주한테 잘 보이려고, 뭐 차주가 또 소장이거든요. 그 잘 보이려고 막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중에 뭐 오래 일을 못했습니다. 그 이제 만돌이는 못하는 축에 초보자라서 못하는 팀에 끼어가지고 파워텍 스틱을 탔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대우차로 스틱을 받아서 타게 됐습니다. 막 스틱을 완전 다 배웠죠.
거기서 현대차, 대우차 이제 스틱으로 운전은 다 할 줄 알게 된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이게 똥차 타는 게 좋아요.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가 이제 만돌이가 거기서 일을 하는데 거기는 좀 웃겼어요. 보통 1차주 밑에 1기사가 있는 곳은 양보단 질로 승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마리를 실어도 단가가 좋은 걸 싣고 다닙니다. 근데 기사가 많은 데를 가니까 단가가 약해도 이제 아무거나 막 싣고 다녀요. 그러니까 질보다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으로 승부를 해버리는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되게 일을 하는 방식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대충 일을 해도 앞에 고참들이 가면 그냥 따라만 가면 되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그곳에 심지어 강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카고차들이 그 강을 지나갔어요. 전체적으로 차가 강을 지나간다는 게 말이 안, 자가용은 빠질 만한 뭐 완전 오프로드였죠. 포크레인이 강에 길을 내주고 그 뒤를 카고차들이 물을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뭐 카고차 하면서 거의 뭐 오프로드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거기 기사 생활을 할 때. 거기가 4번째 기사 생활이었죠. 5번째가 4번째인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만돌이가 초보 때부터 뭐 한 2년 3년 동안 짐 싣고 뭐 차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허리에 충격이 많이 와서 허리 디스크가 터져 버렸습니다. 하필 그때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 거기 영천에서 일을 하면서 디스크가 터져 가지고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와가지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1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리를 다 낮추고 몸짱이 되어서 화물차 25톤 카고 자리를 다시 이제 들어오려고 했으나 마땅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일을 하게 된 것이 덤프트럭을 한번 운전을 해봤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운전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덤프 탈 때 좋은 점은 시간 개념이 좋아요. 새벽에 3시부터 일하면 오후 3시에 퇴근합니다. 걔네들은 그런 규칙이 있더라고요. 덤프트럭은 그 규칙을 깨면은 싸움이 나더라고요. 막 들고 일어섭니다. 덤프 기사들이. 근데 이제 카고 하던 사람이 덤프 가서 배차를 하는 그런 매장에 가서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무실에서.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카고를 20년 넘게 해서 그런지 덤프 기사들을 막 매일 돌려요. 밤새도록 돌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덤프 기사들이 오래 못 버티고 그만두고 싸우고 뭐 룰을 깬다고 막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 카고 하다가 배차하러, 덤프 배차하러 온 사람들이 그 규칙을 자꾸 깨고. 차주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좋죠. 그런 사람이 뭐 정시 딱 하면 땡 하고 뭐 퇴근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룰을 어긴다는 거에 대해서 참 덤프 하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뭐 다른 데 가서도 물어봐도 뭐 오후 5시까지 덤프 운전하고 집에 간다고 하니까 뭐 그런 배차 소장이 있냐고 막 난리 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짧게 단거리 운전을 많이 합니다. 뭐 40km짜리를 왕복을 4번, 하루에 4번 5번 정도 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갖고 뭐 차도 많고 대부분 다 홍색 볼보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좀 일 잘하는 사람들은 벤츠 주고 일 좀 못하는 사람들은 홍색 볼보, 뭐 그냥 아예 못하는 사람은 뭐 나이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트라보 520 이런 거 주고 트라보 440 뭐 460 이런 거 주고 그거를 3개월 정도 탔는데 뭐 차가 고장이 많이 났어요. 만돌이가 타던 차가 홍색 볼보였는데 그 기름통이 빵꾸가 났더라고요. 그래갖고 배차팀장한테 먼저 보고하고 다른 차를 교체를 해주던가 수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니한테 월급을 주는 차주는 차가 아예 고장나고 서야지만 수리를 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냥 기름이 새든 말든 타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돌이는 그 말이 너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기사 타는 입장이고 같이 월급 받는 입장이고 그래도 그렇게 해갖고 차가 박살이 나야지만 수리를 해주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월급 주는 사람한테 보고는 사장한테 제대로 보고는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차주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름통이 빵꾸가 났다고 이게 조치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뭐 차를 붙이고 타라 하더라고요. 있죠. 그 차량용품점에 가면은 그 딱 굳어버리는 거고 차륵 같은 거. 그거를 사가지고 붙이고 다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고 일어났더니 기름이 반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음날 사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수리를 해달라고. 근데 수리 안 해줘요. 근데 그분 말이 배차하는 사람 말이 맞기는 맞아요. 차가 서야지만 수리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기름 반 먹었다 하니 그냥 기름 반만 넣고 다니랍니다. 계속.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만돌이가 차를 바꿔달라고 이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차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꾸게 되었는데 다음 차를 받아서 일을 한 첫날에 미션이 나가버렸어요. 그 앞에 타던 사람들이 어떻게 탔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만돌이가 받아서 탔는데 이제 원래 화물차는 한 사람이 타던 거를 계속 타야 됩니다. 근데 2대 차주가 나타나고 3대 차주가 나타나고 그 차를 여러 명이 타면 대한민국 어느 차든지 간에 고장이 납니다. 근데 만돌이가 그 새로운 차를 받았는데 그 차가 하필 미션이 나가버렸어요. 딱 100km 운전했습니다. 100km 동안 스틱으로 막 이렇게 운전해가 가는데 미션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수리비 700만원인가 그래 나왔는데 차주가 이제 그래가 차가 서니까 그 차 세워놓고 집에 가라 하더라고요. 거기가 고령이었습니다. 이 고령에서 만돌이가 살면서 처음으로 구미까지 하이킹을 해가지고 덤프차 얻어 타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차주가 여기서 차 타고 집에 가라는데 좀 태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침 구미 가는 기사님이 있어가지고 그분이랑 타고 다니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덤프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분은 개인 차주분이셨는데 정시 딱 정시 땡 하면 퇴근한다 하더라고요. 오후 5시까지 하니까 미친놈이라 하면서 하여튼 덤프에 대해서 조금 하이킹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었던 그런 기회는 있었습니다. 계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새로운 차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클러치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클러치가 안 먹히더라고요. 만돌이 운전 못하는 거 아닙니다. 클러치 잘 넣고 수동 스틱 잘 탑니다. 하는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타는 거고 낡은 차라서 그런지 그게 고장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 차주가 일 그만두라 해가지고 차만 탔다 하면 차가 고장 나냐고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월급 밀린 거 주십시오. 월급 받고 나가겠습니다 해서 월급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5번째 기사를 탔던 만돌이의 기사 생활이었고요. 벌써 시간이 한 20분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요 기사 탔던 요 썰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만돌이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은 후딱후딱 가는데 그래도 기사직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꾸준하지 못하고 조금 어렵다라는 것 정도 이런 기사직이 있구나라는 거 그런 느낌과 만돌이가 느꼈던 그 감정 같은 것들을 조금 전달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는 것 같네요. 아무튼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는 6번째 기사를 탔던 것과 7번째 기사를 탔던 것 요거를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7번째가 제일 재밌고 제일 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 20분이 넘어가지고 여기서 영상을 한번 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사 1편부터 5번째까지 기사 6번째까지 재미가 있었으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여기서 끊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들었습니다.